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2월달이 기출문제 풀이반이고요. 일단 그 앞에서 이제 원래 제가 수업할 때 한 2회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세요. 자, 2회 정도 풀고서 이제 한 해는 시험 봤는데, 자, 이번에는 단어머리, 기출문제 단어머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문제만 쭉 풀게요. 자, 풀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1월달 가시면 단원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자, 그 경우는, 자,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이 보기로 하고, 일단 이번에는, 자, 문제를 쭉 풀기 위해서, 원래 교재가 이제 모의고사가 16회까지 됐을 텐데 이번에는 좀 추가시켰어요. 자, 추가시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맨 뒤에 가시면 정답 나와 있죠. 정답에서 지금 아마 24회까지 할 겁니다. 문제가. 자, 24회 중에서 이제 다 못했네 하여튼 24회까지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한 3회 정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자, 3회 정도 풀 거니까 3회 정도까지 이제 같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프린트인데, 그 프린트는 지금 이제 기출문제 그 지문 정리라고 해갖고 아마 이제 지금, 자,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 기출 지문해서 지금 최근 지문 나와 있죠. 그 최근 지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그 심화서울 들으신 분은 거기 뭐 뒤에 나와 있던 건데 그거 좀 추가시켰어요. 추가시켜서 이제, 자, 추가한 거라서 그 추가한 기출 지문하고 해서 이제 나왔던 지문까지 정리한 거니까 그 기출 지문 풀어보시고서 집에 가시면서 할 거 없죠? 집에 가시면서 할 거 없으시니까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풀고서 버리세요. 그럼 되십니다. 자, 풀고 버리시고, 만약에 이제 볼 지문 있으면 기본서에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기출 지문 정리할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자, 뭐 기회가 돼서 뭐 문제풀이만 끝나기 전까지 해서, 자,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그 최근 판례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고 최근 판례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 문제화시켜서 이제 최근 판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할 거니까 나중에 그 판례 받아가세요. 나중에. 그러면, 자, 3회 정도 풀 건데, 앞에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자, 내용 중에서 볼 내용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1페이지 가시면 돼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가시면, 자,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 일단 설명할 때 이제 필요한 설명이니까, 그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뭐 처음이니까 이제 보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약 정리죠. 요약 정리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한 15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20문제는 힘들어요, 법은. 왜냐면 법 과목은요, 그냥 장롱에서 이렇게 다 끄집어내야 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장롱에서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 설명이 길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1회분에 한 15개 정도? 그 정도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시간 정도 하면 한 3회 정도 풀겠죠. 그 정도 이제 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페이지에서 이제 뭐 처음인데 통책이라서, 통책인데 다 아시는 거라서, 그치, 여기는. 그래서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치? 첫 시간인데, 그래서 일단, 자,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보시면, 자, 통치행위 주체하고 1페이지에서, 자, 통치행위 판단 주체. 자, 판단 주체하고, 세 번째가 통치행위 당부당 판단 나와 있죠. 그 세 가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통치행위 주체야. 자, 주체인데, 통치행위 누가 합니까? 통치행위는? 자, 통치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일단 이것은, 자, 정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지. 자, 대통령과 국회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중립기관인 법원 있죠. 자, 법원은 통치행위 주체입니까? 법원은 사법부의 행정행위는 통치행위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자,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지, 자, 통치행위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일단 그래서, 자, 거기 통치행위 주체와 관련돼서는, 자, 대통령과 국회가 하는 거다. 자, 중립기관인, 자, 법원은 통치행위성 인정 안 된다 나와 있지?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이제 거기, 자, 뭐 지방지 7급 문제인데, 그 내용 가시면, 통치행위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지만, 자, 국회와 사법부에 따른 통치행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법부인 법원은 중립기관이지, 자, 정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행위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질문 틀린 거고, 다음, 자, 두 번째 가시면 통치 행위와 관련된 판단 주체 있죠.
자, 판단 주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자, 통칭인지 아닌지 누가 심사해? 자, 판단은 누가 주겠어? 자, 판단은 오로지 법원이. 자, 검찰은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사법부가 한다는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통칭이 당부당인데 그 비상계엄 있죠. 자, 비상계엄 선포했어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당부당 판단을 누가 하냐면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그 국회에서 자,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그 대통령한테 계엄 해지 요구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다? 이것은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통칭 주체, 판단 주체, 당 판단 주체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그 법원 판례 중에서 인정된 거하고 부정된 거 있을 텐데 뭐 다 아시는 거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지문 중에서 좀 낯선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뭐냐면 자, 부정된 거 있죠. 부정된 것 중에서 서운 취소인데 일단 뭐 서운 취소는 통칭이 아니잖아. 자,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운 취소는. 자, 서운 취소는 이제 훈장과 포장을 자, 지금 자, 대통령이 취소한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 통칭입니까? 처분입니까? 처분이지. 행정 처분이고 다만 거기서 이제 보시면 서운 취소가 자, 처분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보좌 기관인 자, 누가 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자, 그 당시 우리가 국가보훈처장, 뭐 국가보훈처장 통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통칭이 서운 취소가 자, 그 통제상에서 주체와 형식상에서 하자가 있다 볼 수 없는 거다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이제 낯선 지문 좀 낯선죠 지금 낯선 지문인데 이 지문 자체는 작년 문제예요. 작년 변호사실 문제. 자, 변호사실에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자, 서운 취소, 자,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국가보훈처장이 통제해 준 것은 주체상 하자 있다. 어때 지금? 원래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는 대통령 권한자잖아. 대통령의 권한자면 이제 자, 일단 통지를 뭐 통지와 관련돼서 국가보훈처장이 했다는 거야 지금 통지를.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자, 통지와 관련된 주체상 하자가 있다 나오는데 그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입니다. 주체상 하자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는 자, 이게 판례입장이라서 그래서 그 지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지문까지. 자, 이거 나왔을 땐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좀 어려운 그 지문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 사건 서운 취소의 주체와 내용을 자, 대통령이라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주체를 대통령이라 알 수 있고 이 사건 자, 서운 취소 처분의 외부의 표시 방법으로서 이 통지의 주체나 자, 형식의 어떤 하자가 있다 볼 수 없다 해갖고 일단 국가보훈처장 했지만 그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이 자, 권한자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체상 하자는 없다. 그렇지? 자, 그 지문 같이 아시면 되고 다음에서 이제 자, 다음 지문은 그냥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가 서운 취소에서 있기 때문에 옮겨놓은 건데 뭐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서운과 관련돼서 서운은 성격이 일신 전속이라고. 자, 일신 전속이라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운과 관련돼서는 자, 유족이지. 유족은 서운 취소의 상대방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가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서운 취소는 자, 통칭이 아니라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 자, 누가 피고입니까 지금? 권한자가 누구예요? 국가보훈처장이야. 자, 권한자는 지금 서운 취소와 관련된 자, 권한자는 장관이야. 장관이지 장관. 자,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일단 자, 서운 취소는 장관이 피고다. 자, 그러면 자, 근데 보세요. 이 사건에서 장관이 피고인데 자, 지금 자, 누구를 피고로 소송 제기했어 지금 원고가?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장관이 피고니까 자,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잖아. 잘못됐으니까 뭐 하면 돼? 각하하고 다시 하면 되지? 응? 각하하고 다시 한다? 틀린 지문. 자, 각하하고 다시 한다. 아니면 자, 피고를 바꿔주면 된다. 경정. 응? 자, 경정해주라. 경정. 자, 그래서 피고 경정해서 진행하면 된다. 자, 그런 질문 아시면 되고 다음 3번인데 그 3번 판례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판례는 왜냐면 이게 판례가 이제 그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밑에서. 그래서 3번 판례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돼서 자, 이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하는 문제야. 이 국민투표에 붙일지와 관련돼 갖고 이게 이제 자,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문제지.
요하는 문제인데 사법심사를 자제하면 바람직하잖아 이게. 자, 사법심사를 자제하면 바람직한데 여기서 심사 자제했어요? 아니면 자 국민투표권 침해했기 때문에 심사했어? 위헌 심사했죠. 자, 위헌 심사했는데 그 경찰직 문제 중에서 앞에 이제 사법심사를 자제하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어버렸어. 문제 지문을. 자, 그러면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지문이 틀린 걸까? 그냥 판례 표현일까 지금? 판례 표현이죠. 그래서 그 지문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자제함이 바람직하지만 다만 이제 자, 거기 나와 있듯이 기본권 침해와 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 질문이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통치행위 자, 판례 지문 정리하시면 되고, 자, 3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3페이지에서. 자, 통치행위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1번. 자,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자,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 우리나라 지휘 역할들, 동맹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 비례 예측하고 목표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맞죠, 지금? 자, 2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자,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돈 줬죠. 자, 대북자금 송금행위는 통칭이다, 통칭이 아니다. 통칭이 아니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가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자, 이게 어떤 판례입니까? 자,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이것은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자, 자제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자, 된다 나오는데 근데 자, 일단 그 3번 질문 맞죠? 정확히 얘기했고. 자, 4번 가봐. 헌법재판소는 자, 신행정 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자, 이때 대통령 의사결정만 아니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법률까지. 법률도 자, 이 법률도 얘가 이제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자,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판례는요. 아직까지 뭐 통치행위에서 통치행 인정된 거하고 부정된 판례잖아. 그 판례 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이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이 4번은 중간에 표를 바꿨어요. 자, 좀 특이한 문제인데, 그 중간 가시면, 자,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정치적 결단을 요하잖아. 자, 요하기 때문에 그 지문이 틀린 겁니다, 지금. 자, 뒤는 맞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국민투표권이라는, 자,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돼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뭐가 틀린 거라고? 그 문장 중에서,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볼 수 있지. 자, 볼 수 있으며, 자, 그래서 그 질문이 틀린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4번 질문은 자, 옳지 않고, 2번 문제. 자, 통치행위 중에서 자,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대통령 사면권, 자, 대통령 서운 취소,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중에서 서운 취소지 뭐. 자, 서운 취소가 이제 자, 통치행위 속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자, 답은 2번이고. 자, 3번. 자, 통치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제해야 된다. 맞죠, 지금? 자, 이라크 파병 결정을 자제했어요. 다음 이제 2번 가면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이지. 자, 이거 무슨 판례예요? 12.12 군사 반란 사건. 이 경우는 자, 그 자체가 범죄라서 자, 심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3번.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개최 과정에서 자, 당국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송금한 것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틀렸죠. 3번은. 자, 대북자금 송금은 통칭에 속에 포함됩니다. 자, 다음. 자, 4번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통칭에 속에 해당한다. 그렇지? 그렇지만 통칭이지만 자,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계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자, 맞는 질문이지. 자, 뭐 답은 3번이죠. 너무 쉬운 문제고. 자, 4번 문제.
자, 다음 중에서 통치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뭐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문제지. 맞고. 자, 2번. 통상 정부가 통치행 주체인데 자, 누가 주체예요? 자, 통치행위는 정치기관, 정치하는 거니까. 자, 정치기관인 국회하고 대통령. 자, 근데 꼭 나왔듯이 법원은 자, 법원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 다음 3번.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돼서 자제했죠. 맞고. 자, 4번에서 통치행위가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는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헌법소원 왜 하는 거? 헌법소원 대상은요. 이거 맞아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헌법소원 같은 것은 헌법소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됐을 때 국민 기본권 보호하려고. 기본권 보호입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4번 지문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만약에 헌법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의 또 객관적 질서라든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지금 나왔을 땐 틀린 겁니다. 자, 목적 자체가 기본권 침해야. 자, 목적이 기본권 보호, 헌법소원은. 자, 5번에서 통치행위 등에 대한 사법부 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제하는 거지. 맞죠? 다음 이제 법치행정인데, 자, 법치행정에서 좀 볼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법치행정에서 자, 이 법치행정 원리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 법치행정 속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원칙 있죠, 여기.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고, 자, 두 번째 원칙이 법률 우위. 자, 이게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원칙은 법률 유보. 자, 이게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자, 이 지문 맞습니까? 이 지문? 자, 법치행정 원리에서의 법률은,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 지문은. 틀렸지? 틀렸어. 왜 틀린 거냐면, 자, 보세요. 이 법치행정 원리에서 이 법률이지. 이 법률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 법률하고, 자, 이 법률 우연 측에서 법률하고, 자, 법률 유보이지. 자, 이 법률이 다 틀려요, 이게. 범위가. 다 틀려서, 우리가 이제 이 법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자, 이 법에는 크게 여기서 이제 뭐 성문법, 자, 성문법하고 또 한 가지가 불문법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자, 이게 있지? 자, 이게 있는데 여기서 성문법하고 불문법 있어. 자, 이게 있는데 성문법과 관련돼서 다시 뭐 헌법, 자, 헌법이 있고, 자, 법률, 헌법 법률, 자, 뭐 명령 규칙, 지방자치에서 조례 규칙이 있겠지. 자, 이게 있고, 불문법에는 다시 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있어. 자, 이게 있죠. 근데 자, 지금 법률이 법규 창조하잖아. 그렇죠? 자, 창조합니다. 그러면 명령은, 자, 이 명령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오로지 법률만 창조합니다. 그러면 자, 명령은 법규를 정할 수 없는 거야. 정할 수 있어. 명령도 법규를 정할 수 있어. 그렇죠? 자, 뭐 해주면? 위임해주면, 위임받으면, 자, 위임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명령은 자, 위임받았을 때 법규를 만들 수 있지, 명령 자체가 법규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 법규 창조는 누가 하는 거야? 오로지 법률만이. 자, 여기서 법률 어디까지겠어요? 얘만. 법률. 응? 자, 국회가 만든 법률입니다. 그치? 자, 그거 써놨잖아, 지금. 자, 4페이지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의 법률 어디까지라고? 자, 의회가 제정한 법률까지만. 근데 법률 우연칙이지? 자, 법률 우연칙은 뭐야? 자, 지금 법이 위에 있어? 아니면 행정작용이 위에 있어? 법률 우연칙을 생각해 보세요. 자, 법률 우위라는 것은 자, 무엇이 더 위에 있는 거다? 무엇이? 법률이 더 위에 있다? 무엇보다? 그럼 무엇보다? 그러면 무엇보다 법이 위에 있는 거야? 모든 행정작용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정작용이 뭐가 있어? 행정행위라든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계획이라든지 확약이라든지 행정지도 있잖아.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보다는 법이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공법상 계약이든 행정계획이든 행정지도든 확약이든 모든 작용은 법에 반하지 말라고.
법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법에 위반돼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것이 이제 법률 우연칙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요, 우리 학생 중에서는 그래요. 공부 좀 한 수험생인데 오셔갖고 말씀하기를 아니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가 대체 뭐가 틀린 겁니까? 그런 거야, 지금.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가 대체 어떤 게 틀린 겁니까? 하는 건데 어떤 게 틀려요?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원칙의 차이점. 한 가지 예를 들까? 정확한 게 있어. 자, 봐봐. 자, 공법상 계약 있지. 자, 요 계약 있지, 계약. 우리 계약은요, 뭐가 중요해? 계약은 법이 중요한 거야? 당사자 의사 중에? 당사자 의사 중요하지. 그러면 공법상 계약을 맺을 때 법이 나와 있어야 돼? 법에 어떤 것에 대해서 계약 맺으라고 나와 있어? 자, 공법상 계약은 법에 근거 안 해. 법에 근거 안 하지. 자, 공법상 계약은 법률 유보는 적용 안 됩니다. 자, 법률 유보원칙 적용 안 돼. 법에 근거하는 거야. 당사자 의사 중에. 당사자 의사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 안 하잖아. 그렇죠? 법에 근거 없어도 당사자가 이제 계약 맺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공법상 계약도 평등원칙, 신뢰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같은 법에는 반할 수 없잖아. 그러면 법률 우위는 지켜줘야 되겠지. 여기서. 자, 법률 우위원칙 지키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 우위원칙 지키는 거지. 그래서 법률 우위라는 것은 모든 국가 작용은 법에 반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법률 우위인 거고, 근데 법률 유보는 어떤 행정 적용할 때 그냥 하라, 법에 근거하라. 근거. 자, 근거하라. 이게 유보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법에 다 근거합니까? 법에 근거하는 것도 있고, 근거 안 하는 것도 있어. 행정 지도라든지 공법상 계약은 법에 근거 안 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작용에서 법률 유보원칙이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근데 법률 우위는 다 적용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에서 다 적용되는 거고, 법률 유보는 자, 모든 행정에서 특정 경우에 이제 일정 경우에 이제 법률 유보가 적용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법률 우위원칙이지. 이 법률이 어디까지 포함되겠어요? 공법상 계약, 자, 확약이라든지 행정계획은 법 중에서 어떤 법에 반할 수 없는 거다? 이 성문법 아니면 그러면 저 공법상 계약이 불문법 법 아니야? 불문법, 뭐 관습, 판례, 조례에 반할 수 있는 거야. 모든 법에 반할 수 없다. 모든 법에 반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률 우위원칙에서의 법률은 모든 법이지. 모든 법. 자, 모든 법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법률 유보지. 자,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 거잖아. 아까 법에 근거했어야 된다. 그치? 자, 법에 근거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 법에 근거하잖아. 그치? 근데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주면 명령에도 근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령에 근거하는데 근데 법률이 관습한테 판례한테는 위임할 수 없잖아. 여기는. 해줄 수 없죠. 헌법 75조하고 헌법 95조 가면요. 법률이 누구한테 위임해주래? 자, 누구한테? 대통령령한테, 총리로 불량한테. 근데 법률이 법률이 관습법한테, 법률이 판례법한테는 위임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원칙은 어디까지만? 자, 원칙은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지만 자, 위임받으면 어디까지? 명령 조례까지. 저 여기 성문법이 성문법. 성문법이 근거하겠지 이제. 그래서 자, 5페이지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가시면 그 3번에서 그 지문 자체가 잘 나오는데, 자, 법률 유보원칙에서의 법률이 어디까지라고? 원칙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그치? 그치만 자, 뭐 해주면? 위임받으면 어디까지? 명령까지 포함된다. 법규 명령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어디까지? 성문법까지. 그렇지만 관습법, 판례법 등은 자,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어디까지가 이제 어디까지는 중요합니다. 저 잘 나오고. 다음에서 이제 5페이지 가시면 자, 판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법률 다 정해요? 자, 법률이 국민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다 정합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항 정해줘? 중요한 사항 정해주지. 중요한 사항만. 자, 판례가 중요한 사항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판례 1번과 2번 다른 판례잖아. 그렇죠? 뭐 공부했으면 다른 판례고, 판례 3번 있죠. 판례 3번이 좀 달라요, 이게. 자, 판례 3번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할 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자, 뭐 해요? 그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동의. 자, 동의해줘야 되잖아. 그 동의요건인데 그 동의요건이 뭐 4분의 1이야, 3분의 2야, 4분의 3이야. 대체 몇이야? 뭐 동의요건이야. 그 동의요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항이지.
자, 중요한 사항. 왜 중요하냐면, 자, 이때 그 동의해주면, 자, 이제 조합이, 자,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자, 설립 인가 받아서, 자,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용권 행사할 수 있어. 자, 수용권 행사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수용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야,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 정할사항이다, 법률이. 자, 법률 정할사항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판례 밑에서 세 번째 가봐. 3번 판례. 자, 밑에서 세 번째 가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동의 정족소는 자, 규약, 이 단체 규약이지. 이 단체의 자치 규약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자, 누가 정할 사항이다? 입법자 정할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법률 정할 사항이에요. 그지? 법률 정할 사항이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누구 판례야? 헌재 판례지. 그렇지?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는 좀 달라요, 이게. 그렇죠? 대법원 판례는 달라서 자, 이걸 보기 전에 거기 6페이지 가 보세요. 6페이지에서 자, 판례 6번인데 그 판례 6번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 자, 그 단체의 대원 정수하고 선임 방법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헌법 조문 가시면요. 자, 헌법 조문 가시면 국민 기본권인데 이 국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 법규 사항이지. 자, 이 법규 사항 누가 정해 이거? 자, 법규 사항 중에서 세부 사항까지 다 법률 정하는 거야? 아니면 자, 국민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요 중요한 사항이지? 요 중요한 사항인데 판례 쓰는 말은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그렇지?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누가 정해줘?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 정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거고, 자, 이 중요한 사항을 명령이 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 헌법 75조야. 자, 헌법 75조가 뭐가 있어요? 헌법 75조 가면 자, 법률은 뭐 하겠어? 법률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지. 요 중요하지 않은 사항 중에 대해서 뭘 정해줘? 그냥 다 넘기는 거야. 구체적 범위 정해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뭐 해줘? 자, 위임해줘. 위임. 자, 누구한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한테. 자, 대통령령이지? 이 대통령령한테 위임해줘. 이렇게. 자, 얘한테 위임해줘. 자, 근데 여기서 헌법 75조가 다 넘기는 거야? 자, 다 넘깁니까? 아니면 법률이 뭐해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응?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구체적 범위 정해서 위임하니까 포괄임은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자, 포괄임은 금지한다. 자, 이거 금지합니다. 그렇지? 다시 헌법 95조야. 헌법 95조가 그러잖아. 95조가 법률은 자, 법률과 대통령령이 자, 누구한테 다시 여기 이제 총리령 부령이지? 총리령 부령 얘한테 또 위임해줍니다. 이렇게. 이때도 어떻게 한다고? 이때도 판례가 구체적 범위 정해주지. 그렇지? 그러면 헌법 75조하고 95조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한테 위임할 때는 자, 포괄위임, 구체위임. 구체도 위임인 거야. 그렇지?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 헌법 조문인데 이 법률이 이제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조례한테. 조례. 지방자치 조례지? 지방자치 조례는 얘가 지금 얘가 뭐겠어요? 자치법이지. 자치법. 그렇지? 여기한테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합니까? 구체적 범위 정해서 나와 있어? 그러면 구체적 범위 정한 거야? 포괄인 거야? 둘 다 아닌 거야. 그렇지? 둘 다 아니고 법령 범위 안에서.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 정할 수 있다. 여기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나오잖아. 여기 보시면 자, 지방자치법 22조 가볼게. 자, 지방자치법 22조 가면 자, 이거 조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시면 나오잖아. 이제 조례는 어떤 그 법문 중에서 자, 조례는 법률과 명령이 위임해준 범위 안에서 자, 위임해준 범위 안에서 자, 그게 아니라 그냥 법령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법령 범위 안에서 해석해봐. 법률과 명령이 명령 범위 아니잖아. 그러면 법률과 명령 위임해주는 거야. 법률과 명령이 위임 안 해줘도. 자, 위임 안 해줘도 그냥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 안 해줘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다만 이제 여기 단서 규정인데 단서 조항에서 얘기하기를 다만
다만 이제 주민의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시켜. 자, 권리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 부과하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일 때는. 자, 어때? 이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치? 근데 요 위임 정도지. 여기는 법률 위임해 줍니다. 자, 수익조례에서 침해조례만. 침해조례는 법률이 이런 상황 정하라고 위임해 줘야 되는 거야. 위임 안 해주면. 판례가 그잖아. 저 판례가 이제 침해조례인데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했을 때는 걔는 무효다. 그치?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때는 위임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는 다만 자치법이잖아. 자치법. 조례가 자치법이라서 얘는 구체적 범위 정해서 포괄도 가능하다.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지.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여기는 그치? 가능하다. 조례는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정리한다면 조례는 법령 범위 아니야. 그치? 법률 위임 필요 없어. 법률과 명령 위임 안 해줘도 정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뭐 할 때만? 침해조례일 때는 이때는 법률 위임 필요하다. 다만 위임 정도는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그렇죠? 포괄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아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구체적 범위 정하는데 왜 조례는 포괄도 가능합니까? 왜 그런 거야? 응? 자, 왜 그렇겠어? 잠깐 봐봐. 아까 헌법 75조하고 95조에서 법률이 누구한테 이제 대통령령한테 총리로 부령한테 이때 위임하잖아. 이때 위임할 때는요. 그 포괄적으로 넘겨줄 수 있어. 구체적 범위 정해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위임해주지 않을게. 그렇죠?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는 얘네들 무섭잖아. 그렇죠? 안 무서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다 무섭잖아. 왜 무서워? 뭐 있다고 얘네들? 공권력. 군대 어디 있어? 군대. 여기 있잖아. 행정부. 그렇죠? 경찰 어디 있어? 다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지? 뭘 갖고 있어 지금? 공권력 갖고 있어. 공권력. 그렇죠? 공권력 갖고 있으니까 신뢰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항상 경계해야 돼 얘네들. 경계해야지. 경계하니까 다 넘겨주는 거야. 쪼개서 이렇게 넘겨줘. 아니 그렇죠? 머슴이는 관계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머슴이 관계주면 주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쪼개서 넘겨주는 거 여기는 너무 관계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아까 보세요. 아까 지방자치조례지. 지방자치조례 누가 만들어? 지방의회지. 지방이 무서워? 만만해. 무서워. 다음 선거 때 안 뽑아주면 돼. 다음 선거에서 안 뽑아주면 되잖아. 무서워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섭지. 공권력 있어? 경찰 있어? 군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무서워요? 만만해요? 만만하니까 포괄도 가능한 거야. 여기서는 또 나의 대변자잖아. 나의 대변자니까 자치법은 포괄도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명령이 구체적 범위인 거야. 자치법은 포괄도 가능하다. 그 얘기야 지금. 포괄도 가능하다. 그렇지? 근데 이 자치법이 어떤 게 있어요? 이 자치법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지방자치조례라든지 단체, 정관, 단체 규약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자치법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판례 6번 가시면 그 판례 6번에서 1번 가봐. 자, 판례 지금 6페이지에서 6번 1번 가면 법률이 자치법적인 사항을 정하잖아. 자, 지금 누구한테 위임했어 지금? 정관이면 이게 지금 뭐야? 자치법이잖아. 이 자치법. 정관에 위임할 때는 원칙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 해석해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포괄 위임도 허용된다. 그 얘기지. 허용된다. 그렇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렇고 이제 근데 2번 가시면 근데 자치법적 사항일지라도 이게 국가의 통치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지. 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야.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누가 정한다?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치법도 누가 정한다고? 중요한 사항은 단체 정한다. 중요한 사항은 국회 정한다. 국회에서 정한다. 그렇지? 근데 다시 3번 가봐. 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그 대연 정수하고 선임 방법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하지 않다. 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누가 정해주면 돼? 법률이 아니면 단체 정관이. 단체의 정관 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법률 유본칙을 지킬 영역은 아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본 거냐면 아까 자치법이야. 자치법은 포괄임도 가능하다. 그 얘기야. 가능하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이걸 왜 본 거냐면 다음 페이지 7페이지 가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판례 4번 있죠. 그 판례 4번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이 나오지? 아까 이제 재건축 사업.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동의 요건이잖아. 뭐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이 동요권이 얘가 지금 자 법률이 정할사항이라고 아니면 자체사항이라고. 자체사항이지. 자체사항이면 누가 정해줘? 법률이 아니면 이 단체의 정관이. 이 단체 정관 정하겠지? 그렇지? 단체 정관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치법이니까 구체적 범위 정해서 유의해준다? 아니면 포괄도 가능하다? 자치법이라서 포괄도 가능하다고.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어요 진짜? 아까 지금 판례 틀리잖아. 아까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지금 대법 판례 틀리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자 7페이지에서 4번은 대법 판례고 자 아까 교재에서 5페이지 지금 3번은 좀 동일사건인데 이거 이제 헌재 판례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아까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인가, 그렇죠? 요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하라고? 법률 정할사항이다. 법률 정할사항이다. 아니면 아까 이 사업시행 인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인가는 이 단체의 자치법상이다. 자체상이라서 누가 정한다? 법률이 단체 정관이. 단체 정관 정하면 된다. 그 얘기야. 단체 정관이 정하면 된다. 법률 정할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법률 정할사항이 아니다. 근데 단체 정관이 정할사항이고 자치법이라서 포괄이면 허용된다.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헌재 판례는 자치사항이래 이게. 헌법재판소가 자치사항이래.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항이래. 중요한 거 누가 정하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정할사항이라고 얘가. 법률 정할사항이라서 그 헌재 판례 보시면 이 단체의 규약을 정할 수 없다잖아 지금. 그렇지? 자 지금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가 지금 일치해 모순돼 지금. 모순되잖아 이게.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헌재 판례가 좀 뒤에 판례잖아. 그래서 헌재 판례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자 누가 정한다고? 단체 정관이 아니면 법률 정할사항이다. 법률 정할사항이다 나왔잖아.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대법원 판례 낸다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간단하잖아.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헌재 판례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고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분리하면 됐잖아 그냥. 그렇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추가 문제예요. 작년 국가직인가 추가 시험 문제 이게. 그래서 이 판례를 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왔어 이게. 그래서 자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돼갖고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를 분리해서 교하시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자 나머지 6페이지 가시면 거기 판례 거기서 그 8번 있죠. 자 교육제도와 관련돼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할지 말지라든지 연한 몇 년 동안 할 건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자 그럼 누가 정해줘? 법률 정할사항이다. 근데 자 그러면 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게 처음부터 전국 다 해야 됩니까? 전국 다 하려면요 돈이 엄청 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다 하겠어? 좀 순차적으로 하겠어? 순차적으로 정하겠지? 그래서 그 실시 시기하고 범위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럼 누가 정하면 돼? 대통령령이 정하면 되겠지? 자 그게 있고 자 다음 자 뭐 9번 읽어보시면 되고 10번 가보세요. 자 10번에서 이제 물포 살수차 자 살수차인데 이 살수차의 물포를 쏴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잖아. 그렇지? 이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어. 그러면 국민 권리를 침해하니까 이게 그냥 해야 돼? 경찰이 그냥 하는 거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물포 사용과 관련된 근거 없다는 거지. 근거 없다. 그렇지? 그러면 자 법적 근거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마라.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포 발사 행위는 자 아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아무런 조항이 없다는 거야.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물포 사용은 법적 근거 없으니까 이거 뭐다? 촉법 위법이라는 거 위법이다. 자 그럼 판례고 다시 옆에 가시면 이제 중요한 판례 있지. 이제 A급 판례 두 가지. 자 A급 판례 두 가지인데 거기서 7페이지에서 지금 이 판례 2번 있죠. 그 판례 2번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판례 2번. 아직은요. 이게 7급 문제 한번 나왔는데 자 나올 수 있고 자 왜 나오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 자 이유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잖아. 전원 합의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자 그 신고 납세야. 신고 납세할 때 자 신고를 자 어떤 사항 신고할 건지 어떤 사항 신고할 건지 또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건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사항이지. 안 중요해?
내가 신고하는데 내가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 건지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렇죠? 중요하니까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 정확상이다, 그렇지? 근데 신고할 때 자 내가 신고해 만약에 제가 신고하면요, 저 세법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세법을 잘 알아, 잘 몰라? 내가 회계를 알아? 회계? 잘 모르잖아. 내가 신고하면요, 이거 신고 잘하겠어, 그냥, 그렇죠? 신고 엉망이겠어, 막 엉망이니까 사무소에서 참 보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신고할 때 자 외부 전문가, 그렇죠?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강제한 거야. 이게 그러면 신고할 때, 세금 신고할 때 외부 전문가, 세무사, 그렇죠? 뭐 세무사한테 맡기라고 강제하는 것은 내 권리 관계를 침해 안 해? 침해하는 거야. 왜? 내가 이제 세무사 고용하면 뭘 줘야 돼? 수임료를 줘야 되니까 내 권리 침해합니다. 자, 중요한 사항이야,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야? 중요한 사항이지. 자, 중요하잖아. 자, 중요하니까 자 어디 근거를 둬야 돼? 법률에. 자, 네 판례는 법률의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다 맡긴 거야 지금. 그래서 대통령령이 근거를 뒀다는 거지. 이런 경우라면 대통령령은 얘가 자 합헌위헌, 얘가 무효다, 무효. 자, 무효인 거다. 자, 중요한 사항을 지금 대통령령 정했잖아. 그래서 자, 그 지문을 보시면 그 2번에서 화살표 두 번째 가시면 납세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게 강제한 거지. 강제한 것은 자, 국민의 자, 기본권 및 자,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서 법률 정확상이다. 자,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자, 그거 아시면 되고 3번은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뭐 3번 다 아시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원 등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중요하잖아. 중요한 사항이지. 자, 그럼 누가 정해져? 조례가? 조례 정확상이다. 법률 정확상이다. 법률 정확상이다. 자, 그걸 가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 5번 가보세요, 이제. 자, 문제 5번에서 자, 법치 행정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1번 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본칙은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 지문 자체가 한번 나왔었어요. 요 문장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제 그 문장에서 그래요. 그 문장에서는 법률 유본칙은 법률에 자, 의한 규율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다. 그렇지? 둘 다 맞습니다. 자, 법률에 의한 규율이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야. 둘 다. 자, 둘 다 포함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 법률 유보가 뭐라고? 법률 유보? 근거? 수권. 자, 근거한다는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법에 근거하라고. 근거하는 거다. 자, 또 한편 자, 법률이 행정부한테 권한을 준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근거, 수권이지? 자, 그러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야.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 지금 국민의 아까 권리제한과 자, 의무부가 벌칙이지. 자, 침해조례지 이거. 얘는 법령 범위 안에서 법률 임해줘야 돼. 법률 임 필요하다. 다만 유임 정도는 포괄도 자, 포괄임도 가능하다. 다음 3번. 오늘날 자, 법률 유본칙은 자, 국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국민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 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유가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자, 일단 3번은 맞죠. 자, 이 3번인데 자, 이거 한마디 뭡니까? 3번 한마디 얘기하면 의회 유보. 자, 행정 유보, 의회 유보. 자, 그래서 이제 3번 의회 유보를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서 집회나 자, 시회사를 위한 살수자 사용은 자, 집회 자유라든지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해서 중대한 제한 초래하기 때문에 살수자 자, 사용 요건과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정확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하는 거야. 자, 위법이라서 뭐 해주라? 국가가 배상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맞으시면 자, 답은 1번 틀렸죠. 6번 문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률 유본칙에서의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와 관련된 근거는 자금법적 근거다.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이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일단 자, 법률 유본칙에서 근거는요. 이게 자금법적 근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이 어려운 표현 같은데 어렵지 않아. 그렇지? 보세요. 자금법 뭐야? 자금법. 자금법적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지문이야. 근데 이런 지문은 뭐 출제 잘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국가가 있지. 자, 국가가 있고
자, 국민이 있어. 그치? 이 국가대부잖아, 지금. 이 국가대부는 자경법이야, 조직법이야? 행정, 조직법. 그치? 자, 국가와 국민은 행정, 자경법. 그치? 자경법, 여기 자경법. 근데 이 행정, 자경법에서 국가가 행정이 지금 비권력이야, 권력행정이야? 권력행정이지? 자, 권력행정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야 돼, 법에 근거해야 돼. 법에 근거해야지. 봐봐. 세무서장이 얘한테 지금 세금 부과할 거야? 그러면 세무서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야? 세법에 근거하는 거야? 세법에 근거해야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경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지. 다만 이제 이 자경법적 근거는 당연히 자, 일반법적 근거를 요구하겠어. 원칙은 개별법. 원칙은 뭐 개별법. 그치? 다만 이제 뭐 개별적인 법이 없을 때는 일반법 근거하겠지, 물론. 그치? 그래서 자경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고 원칙은 개별적 근거잖아. 그치? 맞는 질문이고. 2번은 뭐예요, 지금? 자, 산림훼손허가인데 이 산림훼손허가 이제 허가 파트, 허가에서 나온 거야. 허가에서 자, 이거 기속행위 재량행위야. 산림훼손, 자, 임목굴체, 자, 토지 형질 변경 다 재량이지. 재량이라서 자, 환경 보호할 만한 공익과 관련된 필요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응? 거부할 수 있다. 자, 일단 그래서 거기 2번 가시면 자, 법규에 명문 근거 없음에도 환경 보전이라는 자, 중대한 자, 공상 이유로 산림 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 안 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지. 그렇죠? 자, 재량이라서 2번 틀렸지. 답은 2번. 자, 3번. 자, 3번도 보세요. 3번도 이제 이런 질문 잘 나오는데 자, 해석해봐요. 어려운 질문 아니야.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자, 유연이라 판단해서 적용 거부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자, 봐봐.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 그 처분 근거된 법이 유연을 판단한 거야. 판단해서 이제 그 법을 거부한 거지, 적용을. 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가 이 법률 유연 심사 기관이야? 자, 이 법이 유연인지 합헌인지 누가 심사해? 혼자 심사하는 거지,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거지. 행정부는 뭐야?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나오기 전까지는 이 법을 심사하는 거야. 그냥 집행하는 거야. 그냥 집행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근데 행정부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거야, 유연이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행정부가 자기가 유연이라 판단해서 자, 거부한 거지. 이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침해하는 거지. 권력 분립 원칙 반합니다. 자, 4번 아까 그 판례죠.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처음 나왔어, 아까.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전원 합의체인데 처음 나왔고, 자, 내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자, 조세의 납부 의무뿐 아니라 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은 법률 정한사항이다. 맞죠, 이것은? 자, 중요한 사항이라서 법률 정한사항입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자, 7번 문제.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아까 동요권이지. 자,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 중요한 사항이라서 누가 정한다?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 원칙이 그 영역이다. 맞지? 자, 이제 혼자 판례입니다. 맞잖아, 지금. 자, 2번.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 작용이 자, 법률의 근거를 두면 충분한 게 아니라, 그렇지?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 갖는 영역들, 특히 기본권적인 중요성을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 입법자가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2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회 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대한민국은 의회유보. 맞는 지문. 자, 3번.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결정은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달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아니겠어. 그치? 들렸지? 자, 4번. 아까 보세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이지? 이거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원칙은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이지? 원칙은 다만 뭐 해주면? 자, 위임해주면 어디까지? 명령까지 포함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자, 뭐 해주면? 자, 법률 의미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 명령도 포함된다. 맞죠, 이것은? 자, 3번 틀렸고. 자, 8번. 자, 법치 행정 원리 중에서,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서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 유구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조례가 정한 사항이다. 맞아요? 유구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누가 정해줘야 돼? 국회가 정한 사항이지.
자, 틀렸고 답은 1번. 2번에서 법률 유본칙에서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 외에 작은 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지? 일단 그래서 이제 아까 조직법만 작은 법도 필요한 거지. 근데 조직법 필요 없어 그러면? 조직법도 근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 뭐 작은 문제인데 행정 지도할 때 법률 유본칙 적용돼요? 행정 지도할 때. 자, 예컨대 제가 생각해봐. 행정 지도는 자 권력 관계야 지금 비권력 관계야. 자, 비권력 관계인데 여기서 행정 지도할 거야 지금 국가가 저기죠. 국가가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행정 지도합니다. 그렇죠? 이때 행정 지도할 때 여기서 이 작용법이지. 이 작용법적 관계에서 법률 유본칙은 적용돼? 적용돼 안 돼요? 법적 근거 있어야 돼? 행정 지도는 이게 지금 명령 강자는 권력 관계야, 비권력이야. 비권력이라서 법적 근거는 법에 근거 있어야 되는 거야. 법에 근거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법에 근거 없는 것도 행정지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 유본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 조직법적인 근거는 필요하다는 거지. 필요하다.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제가 세무서장이야. 제가 세무서장인데 행정조직법상에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잖아. 권한은 세금 부과잖아. 근데 제가 뭐 한 거냐면 제가 세무서장인데 제가 경찰 사무 등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도 한 거야 지금. 경찰 등에 대해서. 그렇지? 경찰 사무는 누가 하겠어 당연히. 세무서장이 아니면 조직법상에서 근거 있는 경찰서장 하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조직법적 근거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조직법적 근거 없잖아. 근거 없으면 얘는 무권한이지. 응? 안 그래요? 여기서 이제 행정조직법적 근거 없잖아. 근거 없을 때는 근거 없는 자 했을 때는 무권한자. 그렇죠? 무권한자가 한 것은 얘는 뭐겠어? 무효. 자, 무효겠지? 그렇잖아. 자, 그렇다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법상 근거는 항상 필요한 거야. 그렇죠? 여기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조직법적 근거만 필요하다. 아니면 자, 법률 유본칙은 작용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가시면 법률 우연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이지. 맞지? 근데 법률 유본칙은 아까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 지도는 비권력 관계는 법률 유본칙은 적용 안 되잖아. 주로 권력 관계에서 요구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법률 유본칙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4번에서 법률 우연칙에서의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자, 모든 행정 자금보다 법이 위에 있어. 근데 이 법은 어떤 법? 우리가 실질적 법치에서 자, 이게 악법인 거야. 아니면 내용상 정당성 있는 실질적 법치에서 내용상 정당성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법이지. 합헌적 법률, 합헌적인 법 위원인 거죠. 법에 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하는 그렇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자, 맞는 얘기고. 자, 1번 틀렸어요. 자, 9번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나오는데,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교육행정 문제인데. 우리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행정이 이제 그 지방제가 같이 봅니다. 문제가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행정 공부하신 분은요 공부 방법 달리해야 됩니다. 교육행정 준비하신 분 수능식 뭐 국어하고 그죠? 일단 교육행정이 지방직하고 좀 틀려요.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틀렸기 때문에 그 교육행정이 이제 뭐 국어도 많이 틀리잖아. 국어도 이제 수능식이고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도 어때요? 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하여튼 그동안은 이제 뭐 교육평가에 냈잖아. 교육평가 냈는데 내년부터 자 교육행정진도 지방직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됩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문제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응? 문제 어려워진다고. 응? 그러니까 어려워지는데 근데 교육행정 문제보다는요 그 인사혁신처 문제가 낫습니다. 문제 잘 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요. 그렇죠? 잘 됐고 그렇죠? 잘 됐고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 잘 됐고, 그렇죠? 근데 뭐 항상 제가 욕하지만 하여튼 교육행정 문제는 욕하는데 본질이 뭔지 몰라. 출제원이 실력이 없어. 응?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하여튼 출제원이 실력이 없어. 보세요. 지금 거기 1번 보세요. 1번도 처분적 법률이잖아. 지금 처분적 법이면 우리가 법에서 법. 자, 법은 뭐 하는 거야? 법에 대한 통제 방식 뭐야? 응?
자, 법에 대한 통제 방식은 법은 처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행정 소송 대상은 법이야, 처분이야. 이 처분이지. 자, 이 법을 뭐 합니까? 이 법인 자, 법이니까 입법이지, 입법. 자, 이 입법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한 게 뭐야, 이게? 법을 집행한 것이 처분이지. 그렇지? 처분인 거고, 이 처분 등에 대한 구제 방법이 이게 이제 얘가 행정 소송인 거지. 그렇지? 근데 법은 법이라는 것은 그냥 규범인 거지. 얘는 처분이 아니잖아. 그렇지? 집행행위야. 그냥 법 자체야, 그냥. 법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입법은 얘가 행정소송 안 된다고. 얘는 처분이 아니잖아. 입법은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은 행정소송 대상인 거야. 자,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얘는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인 거지. 그렇지? 대상이지. 얘가 지금 행정소송 대상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지? 이해졌죠? 근데 입법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야? 입법 형식은 이 형식은 개별구체 일반주상이지. 그래서 일반 주상 형식, 일반 주상 형식은 행정소송 대상이다. 틀린 거지, 그렇지? 일반 주상은 행정소송인 거야. 일반 주상은 입법 형식이라서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인 거야. 그러면 행정소송 대상은 일반 주상입니까? 개별구체 형식이지. 이 개별구체 형식이 얘가 행정소송 대상인 거다. 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일반구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개별주상이라든지 이게 뭐야? 이게 행정 형식이다. 그렇지? 요 세 가지가 이제 행정 형식이라고 지금 세 가지가. 자, 개별구체, 그 다음에 일반구체 뭡니까? 일반구체 또 개별주상. 이것이 지금 행정행 형식이라고. 그렇지만 일반주상은 행정행 형식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일반주상은 이제 행정행 형식이야, 입법 형식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입법은 원칙은 행정소송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뭐 합니까? 이제 입법이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법이 집행 행위를 매결하지 않고 바로 침해하지. 이때는 뭐야, 이게? 처분법규지. 그렇지? 자, 이 처분법규는 구체적 규범 통제해 행정소송하지. 왜? 실질 처분이니까. 그렇지? 실질 처분이니까 처분법규, 뭐 중립본규 폐교조례, 처분법규. 자, 걔는 실질이 법이야, 처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 처분법규는 실질 중에 형식 중에. 실질 중요하지. 엉뚱하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처분법규는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이래. 형식이 법이래. 이게 뭐가 중요해? 형식이 법인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처분법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실질 처분인 게 중요한 거야? 실질 처분인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본질 물어보려면 처분적 법률은 실질 처분성이 있다고 나왔어야지. 문제가 지문 자체가. 안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제 자, 1번은 맞긴 맞았는데 본질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처분법규는 형식이 중요한 거야, 실질이 중요한 거야? 실질은 뭐라고? 실질은 처분이다. 자, 뭐 하라고? 행정소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서 2번 가면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 등에 대해서 개폐해주로 가진다. 그치? 자, 개폐합니까? 보충적인 거야. 보충적인 거잖아. 자, 3번 행정규칙이 법규성 가지는 경우지? 뭐 있어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닌데 행정규칙이 판례상 법이 될 수 있어. 뭐 있어요? 두 가지. 응? 상위, 법령, 보충규칙. 자, 또 한 가지가 자기구속 두 가지. 자, 이때 이제 이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치? 맞고. 자, 4번. 자, 법원은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례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 무슨 의미야? 조례가 법원이라고. 불문법 중에서 조례도 법원이라고. 조례도. 맞는 질문이지? 자, 그래서 자, 2번이 자, 옳지 않은 거고요. 자, 10번. 자, 다음 행정법 법원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1번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지? 우리가 생각해봐. 자, 그러면 판례가 법원이에요? 판례? 자, 판례가 법원이야, 법원 아니야? 법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어? 응? 경우수를 나누셔야지. 자, 근데 대법원 판례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법원성 있어요? 자, 법원성 있어 없어? 법원주립법 8조. 8조에서 당해사건. 당해사건은 따라 안 따라? 따라야 되잖아. 그렇죠? 당해사건은 법원성 있지. 그렇지? 근데 당해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보호성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당해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성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급심을 자, 직접 기소권 효력은 없어요. 자, 1번 틀렸고 2번 남북 합의서는 조약도 아니고 국내법도 아닙니다. 자, 3번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서 법적 규범 승인된 거고, 맞죠? 근데 다만 이제 무엇은 필요 없다. 관행하고 법적 확신까지 필요하지만, 자, 무엇은 필요 없어요. 국가의 승인이 필요 없잖아. 자, 다음, 자, 4번에서 헌법에 의해서 책을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맞죠, 이것은? 여기까지 보셨고. 자, 11번인데 좀 쉬었다 그러죠.